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. 오늘은 이 고전을 몇 살부터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고전을 읽어야 되는 나이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대부분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고전을 읽으면 좋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4학년부터가 좀 어휘력이 이렇게 확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, 이제 그쯤부터는 좀 쉬운 고전부터 좀 차근차근 읽어 나가거나, 아니면은 좀 어려운 고전이라도 그 어린이 버전으로 이렇게 편찬이 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접하면은 나중에 똑같은 책을 읽었을 때 그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고 또 친근하게 고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이 아이들이 좋아했고 또 좀 다양한 의미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책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, 기본적으로 이 어린이 고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새움에서 거의 웬만한 고전은 다 나와 있을 만큼 다양하게 편찬이 되어 있어요. 그림도 훌륭하고 또 뒤에 그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까지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 아이새움을 굳이 전집으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애들이 사실 그 고전을 다 읽는 것도 아닐 뿐더러 고전 역시도 아이들에 따라서 약간 좀 호불호가 나뉘거든요. 가령 이게 꼭 정설은 아니지만은 좀 모험이 가득한 해저 이말리라든지 톰 소의 모험은 좀 남자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, 여자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좀 좋아하지만 좀 별로 재미없었어요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전집은 필요는 없지만 이 아이새움에 나온 책들 중에서 좀 괜찮다 싶었던 것은 레미제라블과 변신이에요. 사실 이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남녀 아이들 모두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이 책에 대해서 좀 반응을 보인 편이고, 또 이 책이 좋은 점이 워낙 그 인물들이 다양하고 또 극 자체가 드라마틱하죠. 그래서 아마 좀 흥미도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고, 또 이게 영화가 워낙 잘 만들었죠.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면은 한층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이 책을 통해서 좀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또 신분제라든지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, 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용서나 자비의 경험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고요. 변신은 좀 어렵기는 하죠. 사실 이 벌레가 된다는 설정 자체가 좀 기계망측하기도 하고, 이렇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존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, 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,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벌레와 같은 존재, 미물로 전락할 수 있다. 이 메시지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으면 조금은 이 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독후감을 좀 쓸 수 있는 것 같고, 또 꿈이 없는 아이들이 좀 자신의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. 나 꿈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나도 벌레처럼 될 수 있겠구나, 이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겠구나, 이런 것을 좀 일깨워줄 수 있는 책이 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. 다음으로 좀 또 괜찮았던 책은 노인과 바다예요. 노인과 바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쉽게 이해를 하는 편이었어요. 사실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. 고기를 잡지 못했던 노인이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고 나중에는 그 청새치마저 그 상어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아주 단순한 스토리인데, 이 스토리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대해서 일깨워 줄 수 있고요. 이 노인과 바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오리지널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을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좀 번역이 쉽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편이고요. 한 중1부터는 굳이 청소년 버전을 읽지 않고 오리지널로 읽어도 노인과 바다는 또 두께가 얇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
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은 약간 또래 친구들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하는 어떤 성인들의 이야기인데, 아이들이 아무래도 흥미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또래 친구들이 나온 고전을 재미있게 읽긴 합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톰 소여의 모험이죠. 이 톰 소여의 모험이 재밌으면 이제 2편으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게 해 주셔도 좋고요.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은하수 미디어에서 나온 책이 좀 그림도 예쁘고 글자가 좀 제법 크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4학년뿐만 아니라 한 3학년부터도 이 책을 읽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, 빨간 머리엔도 좀 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. 또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도 개봉이 되어서 뭐 좀 책을 보고 이렇게 영상을 같이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책인데, 이 빨간 머리엔 같은 경우에는 비룡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좀 아이들이 읽었을 때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이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면은 책 속의 장면들이 그대로 구현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그 책으로 인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받는 자극이 훨씬 더 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. 그리고 또 뭐 좀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80일간의 세계일주예요.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죠. 물론 이 80일 동안 세계일주를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뭐 거의 찍기 수준이기는 한데, 이 책이 좋은 점은 뭐 이야기 자체도 재밌지만은 다양한 세계 나라들이 나오잖아요. 이를 통해서 독후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.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80일간의 세계일주를 바탕으로 뭐 도전 골든벨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 나왔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화폐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시차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가 있고요. 또 뭐 나만의 어떤 세계 여행 일정을 짜 본다든지, 아니면은 내가 책 속의 주인공처럼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, 80일간의 세계일주에서 한국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. 그 당시 한국은 고종의 왕으로 있었지만은 거의 뭐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인 어떤 정치를 하던 그런 시기였고, 세국 정책을 펼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, 그때 이 책 속의 주인공인 포그 일행이 한국을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? 뭐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써본다든지, 좀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 지식도 알려줄 수 있고 독후 활동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책이 80일간의 세계일주라서, 뭐 이거는 이 책 가지고도 뭐 한 달 내내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80일간의 세계일주 역시도 좀 읽어보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. 무엇보다 이 최고의 책은 명불허전 어린 왕자예요. 이 어린 왕자는 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든 싫어하는 아이든 모든 아이들이 다 재밌게 읽었고, 또 뭐 독후감 역시도 좀 잘 나온 그런 책 중에 하나였어요. 초등학교 1, 2학년 때 이 책을 좀 읽었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, 이때는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설정 자체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해요. 이 어린 왕자가 왜 장미를 좋아하는지, 어떻게 사람이 식물을 좋아할 수 있는지 이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거죠. 그렇지만 한 고학년 정도 되면은 어떤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고, 또 어른들을 좀 비판하는 능력도 생깁니다. 이 어린 왕자가 여행했던 별들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다 우리 어른들이죠. 뭐 술주정뱅이라든지 명령만 내리는 임금이라든지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가로등지기의 별이라든지,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어른들을 좀 비판하고 있기도 하고, 동심이라든지 순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어린 왕자라서,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영감을 줄 수 있고 또 생각할 거리를 남겨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책이고, 또 결말에 대해서 이제 시선이 분분하죠. 이 결말이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,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자살을 한 거냐 아니면 장미를 찾으러 가서 행복하게 끝나는 일시적인 죽음이냐,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분분해요. 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1 정도 사이에 한 번 더 읽게 해주시면은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이 어린 왕자는 책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도 있죠. 그 애니메이션도 너무나 아름다운
그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정리하자면 어린 왕자, 또 노인과 바다, 레미제라, 톰소의 모험, 빨간 머리엔, 뭐 또 80일간의 세계일주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흥미진진한 또래 위주의 책들을 좀 우선적으로 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한 6학년 정도부터는 뭐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든지 뭐 데미안 이런 책들을 조금은 슬슬 읽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고전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, 고전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. 대부분 그 각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 확실해요. 뭐 노인과 바다는 도전과 용기, 뭐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뭐 선행과 용서, 자비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어떤 주제의식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고전은 영원하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 각자의 주제의식이 던지는 울림이 유년 시절과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이지만은 다양한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이와 어른이 함께 또 같은 고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추스!